우리 꼬물이들 좀 만져줘야겠네. 야, 꼬물이. 잘 잤어? 어? 잘 잤어, 안 잤어? 어? 잘 잤어, 안 잤어? 어? 잘 잤어? 응? 너도 잘 잤어? 어? 잘 잤어? 어? 손 부르지 마. 잘 잤어? 어? 어? 그리고 너도 아이고 야 많아가지고 야 다 못 알아주겠다. 다 못 알아주겠어. 다 못 알아주겠어. 너 슈퍼맨이야? 슈퍼맨이야? 다 못 알아주겠어. 다 못 알아줘. 너도 와. 너도 이리 와. 인절미도. 인절미 잘 잤어 어제? 잘 잤어. 어떻게 했어? 이거 뭐야? 응? 한 마리 어디 갔어? 한 마리 어디 갔어? 한 마리 어디 갔냐? 한 마리 어디 갔어? 5마리인데 한 마리 거기 자고 있어? 자고 있으니까 넌 어쩔 수 없네. 넌 더 자라. 잠뽀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뜯지 마. 옷 뜯지 마. 옷 물지 마. 옷 물지 마. 아파. 너 일로 와봐. 너 이 좀 보자. 너 이 좀 봐봐. 이 새끼 이거 이도 별로 없는 게 이게 이렇게. 어이구 이거 봐 이거. 어휴 이거 봐라 이거. 어휴 이거 무섭게 생겼네 아주 그냥. 너 봐봐. 어휴 야 이거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게? 너도 이 좀 보지 마. 어휴 야. 아니. 얘들이 좀비냐? 좀비야? 야, 이것도 아파. 야, 물지 마, 이 새끼, 물지 마, 이 새끼, 물지 마, 여기서 꼬리 흔들지 마. 이제 일하러 가야 돼. 좀 놀아줬으니까 잘 놀고 있어.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놀고 있어. 알았지? 고양이 괴롭히지 말고. 알았지? 쟤도 한번 만져줘야 되는데 쟤는 왜 자고지야? 야 돼지야 여기 힘이 없어. 야 너 여기 자고 있어 여기서? 피곤했구나 너.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동부입니다. 자, 오늘 인공수능 127일째네요. 8월 6일인가요? 7일인가? 오늘 7일이죠? 8월 7일. 오늘은 여기 배가 또 떨어질 게 몇 개 보이네요. 배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라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면서 유인이 되면서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파이프가 닿으면서 얘가 밀려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배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아주. 뭐 먹은 것도 아니고, 새가 먹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 놔둘게요. 이따가 하면 되고, 어제 몇 도까지 올라갔나 한번 볼까요? 어제 39도까지 올라갔네요. 39도. 자, 오늘 2개월 계속해서 유인 작업을 할 건데요. 저기 어제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멈췄죠. 저기도 또 배 떨어져 있네. 일단은 그러면 저 아래쪽을 조금 또 돌아보고 싶은데 그건 일단은 이따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여기 유인부터 하겠습니다. 2열 좌측.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 혹시 먹은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 옆에. 어우, 제가 큰데? 아깝네요, 이런 거. 자, 10.4입니다, 10.4. 9.9. 10.4. 이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쪽에서 던져놔야 나중에 횟수에 가죠. 왜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까치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크레졸도 사용을 하고 허수아비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리고 배 과수원에다가 배를 이게 달려있는 배는 따면 안 되겠지. 이거 제가 수확을 해야 되니까 달려있는 배는 당연히 놔둬야 되는 거고, 이제 먹었다, 까치가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따주고, 떨어져 있는 배가 있다, 그럼 그것도 수거하고 가온 밖으로 꺼집어 내는 겁니다. 자, 10.4. 그럼 얘는 이제 12과에 들어섰네요. 12과. 12과에 들어섰습니다. 11cm가 되면 11갑니다. 10.45. 어제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유인을 잡은 걸로 기억을 하네요. 밑으로 유인을 계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뭐 가능하면 이렇게 해두시는 거 놔둬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놔둔다면 이렇게, 얘를 쓸 건 아니에요. 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끈을 조금 들여가지고 기왕이면 강업성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위치로 포지션을 좀 변경해 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귀찮은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얘가 강업성을 잘하게 되고, 다른 잎들이 강업성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다. 그러면은 서로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워놨을 때 나중에 이게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잎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잎이 이렇게 보세요. 지금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장마가 오고 나면 이제 어떤 결핍 증상이 발생이 돼요. 네, 결핍 증상이 발생이 되면서 잎이 이제 노래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뭐냐, 그게 심해지면, 그러니까 그게 약간씩 이제 약간 노릇노릇 하다가 이제 막 낙엽이 지어요. 낙엽이 확 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잎사귀가 또 올라와요. 잎사귀가 올라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꼭 잎사귀를 한 번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약해를 입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유황을 좀 강하게 썼다라던가, 아니면 약재를 낮에 햇빛이 있을 때 살포했다던가 하면 이런 잎들에 이제 약해를 입으면서 얘가 타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잎이 나와요. 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 이 나무가 어쨌든 살아가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잎사귀가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죠. 양분을 탄수화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 속에서 이제 뭐 밑에 있는 어떤 그 이런 질소 뭐 이런 거 이제 NPK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미량 요소 뭐 이런 거는 물로 해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지만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땅 속에서. 그죠? 광합성을 해야 이걸 양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조금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무에 잎이 다 지게 되면 지금 시기가 잎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잎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경우라면, 그 회복이 안 되면은 그냥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이제 말라 죽는 겁니다, 그냥. 잎이 떨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장마가 오고 나서 잎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배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배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올해같이 지금 올해도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비가 왔습니다. 한 달 정도 가까이. 그럼 한 달 정도 가까이 비가 왔을 때 땅속에 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땅속에 뿌리에 있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뿌리가 물에 잠기게 되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잠겼다가 빠지면은 그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정도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잠겼다가 빠지는 거면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물이 많이 있었더라도 금방 배수가 돼서 빠져버린다면 타격이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오랫동안 장마가 한 30일 동안 40일 동안 이렇게 긴 장마가 이루어지는데 계속 비가 오고, 땅은 처음에는 이제 땅이 딱딱한 경우에는 그냥 물이 다 흘러 내려가요. 이렇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게 이제 진흙화가 돼요. 진흙화. 땅이 아무리 딱딱해도 물이 계속 오면 그 땅 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진흙 형태가 돼서 땅 속으로 물이 일정 부분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바닥은 경관층이 되어 있어서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수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 속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잠겨 있는 상태고 물은 더 이상 배출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뿌리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양분 흡수도 못해, 물도 흡수 못해. 물 흡수 못해요. 물이 많은데 왜 물을 흡수 못하냐?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께서 컵에다가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입에다가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숨을 쉬는 코 구멍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수영장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페트병에도 물을 따를 때 이렇게 따르면 컹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살짝 기울여 따르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물이 나오는, 이렇게 돼야지 물이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땅 속에 있는 뿌리도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극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물 속에 잠기지 않아요. 양분도 빨아들일 수 있고 물도 빨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잠기게 되면 못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입이 노래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장마가 길면 당연히 오는 거다. 당연히 오는 거라고요? 제가 영상 찍은 거에 보시면 저희 과수원은요 21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장마가 아마 45일 정도 왔을 겁니다. 21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에 보면 저희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가 30일, 40일, 50일 와도 저희는 물이 배수가 잘 되게 돼 있고, 풀을 키워서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있는 풀들이 양수기 역할을 해서 물을 쭉쭉 빨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키가 막 커요. 그죠? 이 초생재배가 이점이 그거죠. 만약에 이제 저희도 이제 아직은 땅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잘 머금고 있고, 또 그만큼 배수가 뛰어나게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2년차 호미를 심었는데 2년 심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5년에서 7, 8년,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는 호미를 꾸준히 심어주면서 이
땅속의 경관층을 파괴해주고 물이 잘 빠지게 해주고 그게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풀을 키워가지고 장마기간에 풀을 키워서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이 풀들이 양수기처럼 쭉쭉 빨아올려 물을. 그럼 땅속에 들어갈 물이 이 풀들이 먹게 되죠, 물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풀이 만약에 땅속에 좀 배수가 어렵더라도, 배수가 원활치 않더라도 풀이 쭉쭉 빨아들여주면 그만큼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뿌리가 물에 잠기는 걸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가수원하고 다른 집 가수원하고 이렇게 보면, 다른 집 가수원은 이제 장마 기간에 특히 보면 저기는 잎이 막 노래지고 막 그런 형태가 많이 띄어요, 눈에, 장마 기간에.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비가 많이 와도 어느 정도 비가 막 무슨 그 예전에 그런 홍수처럼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은 비가 뭐 예를 들면 200mm, 300mm 막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저희 잎사귀는 아마 영상을 찾아보시면, 장마 기간에도 제가 계속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 끝나고도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때 그냥 제가 영상을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영상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지, 잎수, 그 다음에 잎의 색깔, 잎의 크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 집은 왜 저렇지? 우리 집은 이런데?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러지? 저도 그런 거를 보려고 많이 좀 하는데, 저도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못 보지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 집은 비가 저렇게 많이 왔는데도 왜 잎사귀가 왜 저래? 왜 이렇게 잎사귀가 푸릇푸릇해? 왜 이렇게 활기가 넘쳐? 배는 왜 이렇게 계속 커? 배가? 우리는 좀 멈춰 있는데? 멈춰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잎이 떨어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잎이 노래지고 잎이 그 낙엽이 지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수분을 못 먹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잎이 노랗게 돼서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왜? 잎은 해가 이제 내리쬐게 되면은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물을 계속 뿜어대요. 이 잎사귀 뒷면에서 증산작용을 한다는 거죠. 잎사귀 뒷면에서. 근데 물을 못 빨아들여. 근데 증산작용을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잎이 말라가죠. 혹자분들은 뭐가 부족하다. 물론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어요. 물을 잘 빨아들이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마그네슘 시비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연면시비를 해주거나, 땅에 주거나, 이런 식의 영양분 부족한 부분들은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퇴비를 일체 주지 않고 초생재배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비 2번 하고 감사비를 1번 해서 3번 정도 주는 거 위에 요소하고, 그 다음에 염화칼리 주는 거 2개 주는 거 이외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한 미량 요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여기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면 매년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매년 그렇게 많이 주시잖아요. 몇 톤씩 무슨 개분이다, 돈분이다, 어디 농협에 있는 축협 퇴비다, 뭐다 해서 막 준단 말이죠. 모자랄 이유가 없어. 근데 모자르지가 않은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뿌리가 작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뿌리가 못 빨아들이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노래지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칼슘이 부족하니까, 이제 배가 이제 딱딱해져야 되니까 칼슘을 좀 줘라, 뭘 해라. 결국 그거를 못 먹는다는 건 물이 없기 때문에 뿌리에 그렇게 수많은 칼슘이나 어떤 미량 요소나 어떤 이런 그 영양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걸 못 빨아들이니까 잎사귀에도 문제가 생기고, 배도 흐물흐물해지고 딱딱해지지가 않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모자르니까 이걸 연문식을 영양제를 줘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왜 영양제를 왜 줘야 됩니까? 저희는 영양제를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 5년 동안. 그래도 작년에 다
추석 때 100% 출하하고 배 25가까지 89%를 다 출하해 냈습니다. 영양분 단 하나 주지 않아도요. 왜? 저희는 매일 관수를 해주거든요. 매일 7톤 정도씩, 매일 1시간씩, 매일 30분씩, 매일매일 관수를 해줘요. 장마 기간만 빼고. 비가 많이 올 때는 필요가 없죠. 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또 물을 줍니다. 계속해서 물을 줘요. 왜? 물이 없으면 양분을 못 먹고, 양분을 못 먹으면 탄수화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입속일은 많고 일을 할 일꾼들은 많은데, 양분이 없어가지고 일할 것이 없어갖고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고서 연면 시비로 막 뭐를 막 양분 영양제를 막 뿌려주고. 부족하다면 해줄 수 있어요. 부족하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걸 해주면서 부족하다면 당연히 그거는 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턱대고 그냥 뭐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게 보세요. 잎사귀에다가 아무리 양분을 그런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아무리 줘도요, 먹는 거는 0.01, 001, 002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뿌리에서 먹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뿌리에서 입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네?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맨날 링겔 맞고 그러면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그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내가 수술을 해서 아니면은 잠시 내가 뭐 일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를 조금 투입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입으로는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영양제만 딥다 갖다 때려 붓는다고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양제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영양제를 주시든 뭘 주시든 기본적으로 나무한테 해줘야 될 것들은 해줘야 된다, 그죠? 배나무는 물로 키운다고 합니다. 물로. 다른 과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목의 어떤 야채나 채소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이 있어야 양분을 먹고, 양분을 먹어야 걔를 잎사귀가 탄수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고추 농사 지으면서 점적관수도 안 까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점적관수를 깔고도요 물을 1년에 한두 번 주고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적관수를 왜 깝니까 그럼?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계속 투입을 해줘야 돼요. 물을. 근데 두렵죠. 땅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두려워요. 땅이 물이 안 빠지면, 물이 안 빠지는 상태에서 물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땅이 잠기겠죠. 뿌리가 잠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난리 부르스가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조금 오면, 비가 조금만 와도 입이 막 노래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한다고 땅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위에만 부드러워질 뿐이지 아래쪽 땅속은요, 그 경운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기계, 트랙터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딱딱해지고 물 빠짐이 갈수록 안 되는 그런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일단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저는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열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당겨주면 좋겠네요. 옆으로. 공간이 여기 너무 붙으니까 살짝 당겨서 공간을 조금 마련해주면 좋겠죠. 한쪽으로 붙지 않게.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잘하면 되는 거라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해줘도 돼요. 요거는 유인 안 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런 배는 있으면 떼버려.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이 나무에 붙으면 이게 다 여기 짓물르고 이런 거 걸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아까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달고 저렇게 따고 뭐 하니까 애초에 저런 거를 그냥 아예 달리지 않게 완전히 적과할 때부터 싹 제거를 해줘야 그래 되는데, 두 개가 이걸로 잡아주고, 뭐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붙으니까 최대한, 지금 이게 보면은 밀식이에요. 밀식입니다. 밀식. 요 두 개는 빼주든지, 요 두 개를 빼주든지, 저기 뒤에 하나 있으니까 저거 유인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매해요. 여기 하나 잡아주면 좋긴 한데 이건 너무 붙었어. 지금 이건 안 되고, 이쯤에서 하나 유인을 해주고, 요걸 빼주고 저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정도면 밀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되게 빽빽하게 잘 넣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밀식입니다. 밀식. 예. 너무 붙어 있어요. 다. 지금 요것도 유인을 제가 잡고 있긴 한데, 저 뒤에가 위에서 났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위에는 아주 잎도 잘 형성이 되고, 끝도 잘 올라가고 해서 여기까지 다 자랐기 때문에 벌어 먹을 수 있죠. 지금 여기 촬영하는 이런 것들은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풀 버전에만 있는 영상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같이 이제 보시려면 풀 버전을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풀 버전이 아니고 이거를 다 올리려면
너무 많아. 여러분들께서 너무 피곤해. 네, 그래서 여러분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제가 나름 생각한 방법이니까, 왜 이거는 왜 없어? 이거는 왜 이거는 풀 버전에만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는 깍지, 나방, 깍지가 아니었나? 나방이었나 보네. 나방, 복숭아 순나방. 이제 또 3차인가 올해 지금이 4차인가 3차인가 발병 시기라고 해가지고 방제를 한번 또 해줬습니다. 저희는 방제한 거는 뭐 특별하게 뭐가 없어서 그냥 맨날 똑같은 방제 하는 거라.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풀 버전 보시는 분들만 보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나누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영상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피로도를 좀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2~3개 정도로 1일 영상은 2~3개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풀 버전에 그냥 한꺼번에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또 아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또 이런 것들도 잘라가지고 제가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제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기울었어요. 저 뒤에 지금 유인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아니 좋아요 지금 간격이. 그리고 좀 올라오기 잘 좋고. 굳이 저 뒤에 있는 거 유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좀 이렇게 왔으면 요거를 하나 잡아주면 좋긴 한데 지금 불만은 특별하게 없네요. 불만이 없어요. 얘도 지금 이렇게 왔지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얘도 약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 거라.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도 좋습니다. 5개도 좋아요. 굳이 6개, 7개, 8개 안 만들어도 문제 없죠.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밀식보다도 밀식이 아닌 경우가 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래 걸 볼까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나무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나무 밑에 있으면 시원한데, 그쵸? 햇빛 직사광선만 보면 너무 뜨거워서 아주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팔이 안 나네. 올라가야겠네요. 팔이 안 닿아서.
여기 하나 잡으실까? 하나 잡으실까? 언제든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밸버지로 유인도 잘 되게 딱 올라와 있는 거라 제가 마음이 바뀌면은 잡아주면 되고요. 마음이 안 바뀌면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배 크기를 이게 잽니다.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9cm가 좀 넘었네요. 8.9cm. 자, 대충 되는 겁니다. 대충. 자, 9cm. 8.8cm. 8.4cm. 되게 좋은 것들. 9cm. 자, 9.2cm. 대부분 다 8.5cm가 넘네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요. 자, 보시면 위는 잡는데 흔들흔들 거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걸로 한번 좀 해소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로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잡아주면, 두 개 잡으면 이쪽으로 안 가요. 잘. 얘가 있으니까. 얘가 없으면 가는데 얘가 있어서 잘 안 간다. 흔들흔들 거려야 돼요. 안 흔들흔들 거리면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이것도 누웠네요. 이것도 잡아볼게요.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웠죠. 여기서 보시면 좀 정확히 보이려나? 자, 얘가 직선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웠잖아요. 그죠? 올려줘야죠. 자, 도장지. 계속 나요.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와요. 여기는 열매가 부족해요. 열매가, 잎사귀는 좀 있는데 열매가 별로 없다 보니까 도장지로 터지는 겁니다. 도장지로. 자, 열매를 적당히 달아서 도장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약해입니다. 약해. 여기 이렇게 약해. 이게 만약에 양분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면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하얘져요. 근데 여기는 여기만 이렇게 불긋불긋 하잖아요. 이런 건 약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약해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불긋불긋한 거. 근데 100% 광합성을 못할 뿐이지 한 98%, 97% 광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물론 저렇게 약해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네요. 이제 제가 조금 더 노하우가 쌓이고 이제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늘어나고 하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제가 이제 그러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약을 할 때 보통 이제 방제 오전에 합니다. 오전에 해 뜨기 전에. 근데 어차피 약을 뿌려 놓으면 항상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 SS기가 조금 거시기 해요. 물론 이제 뭐 뿌려주고 하는 건 되는데 섞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재가 좀 잘 안 섞여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약재가 잘 섞이면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면 이제 그쪽에 약해를 안 입을 텐데 약재가 이제 골고루 섞어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 이거 이쪽 당겨줬으니까 얘는 저쪽으로 보내줄게요. 그래야 균형이 맞죠. 혹시라도 저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넘어지게 이렇게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이거 더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자꾸 더 당기면 되죠. 그럼 나중에 또 잡아주면 되니까요.
아이고. 엄청 덥네요. 아이고, 덥다. 이거는 이제 알아서 내려올 거라, 이걸 잡아주고 싶은데, 이제 부러질 겁니다. 여기 좀 잡아줘. 여기 한번 잡아줘.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 좋은데, 두 개 잡아줄게요, 두 개. 하나만 잡으면, 여기, 약해서 부러질 것 같아. 엄청 덥네요. 아, 이거. 그냥 당겨줘도 같이 당겨주고. 여기로만 부하가 받지 않고 여기도 같이 부하가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얘가 똑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두 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당겨줄게요. 많이 당길 필요는 없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내려올 거라 많이 당겨서 부러뜨릴 이유가 없죠. 숨쉬기가 턱턱 막혀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까지 나왔어? 어디까지 나온 거야, 이거? 저거는 위는 잘 만드는데. 저기 높으니까. 괜찮습니다. 똥파리인지 뭔지 자꾸 걸적거리네요. 둘이 좀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나중에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붙으면 뭐 나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아이고. 아이, 부러졌다. 부러졌어요. 찢어졌네. 이런 방법이 없네요. 찢어졌어요.
찢어졌어. 다 찢어져. 끝까지. 조금씩 찢어지고 있었네요. 에휴, 못 봤네.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잘못하면 터지겠는데 조금 더 위에다 잡자. 상태가 안 좋네. 조금만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씩 터지면 아주 속상합니다. 방향이 저로 돌아가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어차피 못 써요. 이건 어차피 못 써. 이건 어차피 잘라줘야 돼. 여기가 찢어버렸어요. 요거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는 지금 없어. 비 오면은 물은 보이겠지만 금방 마를 겁니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기 도장지가 하나 많이 자랐네. 안 보여. 여기 두꺼비다. 아무 쓸데기도 없네. 길을 안 써서.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와준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먹은 건 없어요. 저쪽으로 해서 올라갈까요? 아래쪽에 먹은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특별하게 잡내가 나진 않네요. 이거 지난번에 뜯으려다 못 뜯은 거. 자, 이거 8월 4일날 11.3이었습니다. 와, 이거 빵빵해지는 거 보세요.
11.6cm. 11.6cm. 재는 거에 따라서 뭐 5cm도 됐다고 하니까 감안하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또 적을까요? 11.6을 적죠. 7. 오늘이 무슨 102일이야? 102일이 아닐 텐데 127일 아닌가 오늘? 며칠째인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날짜를 계산해 봐야겠네. 어찌됐든 간에 작성만 해놓으면 되니까. 먹은 게 이거는 물렀다. 이거 이렇게 먹었다. 먹었네. 이거 먹은 거네. 오래됐네. 이렇게 먹은 지. 먹은 게 오래됐어요. 안 보였어요. 저쪽에 있어갖고. 이렇게 이거 앉아서 먹은 거예요. 이거 앉아서. 냄새가 딱 나더라고. 100%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나면은 맡을 수 있고, 바로 앞에 있어도 저쪽으로 바람 불면 냄새가 안 나요, 저한테는. 그래서 100% 알 수는 없지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여기다, 이 배를 여기다 달아놔가지고, 이거, 이 큰 배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이거 하나 잡고 저거 나머지를 키우는 걸로 가야겠다. 저거 참 아쉽네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하나 희생이 가야지 뭐. 언제 먹었는지 모르는 이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먹은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관찰을 잘 해야 되고, 먹은 게 뭐 별로 없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다면 다시 또 다른 방법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시하면서 다녀야 돼요. 저쪽에서 던져놨던 배 가지고 갈게요. 여기는 배 떨어진 거 없지? 여기다가도 2개 던져놓지 않나? 네, 분대역이 아닌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나 보네요. 던지는 게. 하나 더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여기 안에 있구나. 와, 너무 더워. 여기 있네. 네, 잠깐 쉬고 또 일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거 엄청 뜨겁습니다. 구름이라도 좀 있으면 좋으련만. 구름도 없어요. 지금 잠깐 구름 또 떴네요. 구름이 떴다. 구름이 가려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이제 물기가 조금 많이
잎사귀에서 없어졌어요. 그래도 보세요. 신발에.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는 풀이 있으면 바닥에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예, 땅이 딱딱해지는 걸 최대한 방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업로드도 좀 하러 갔다 와야 돼서 와이파이 동량하러 갔다 와야 됩니다. 저희 집이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이 안 들어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에서 차로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오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버릴게요.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용기 따고 용기 제거하고. 그래서 요즘은 용량 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용량 큰 것들은 다방 가서, 다방이 아니죠. 음료수 판매하는 아주 업로드 속도가 빠른 5G를 제공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음료수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 풀 버전을 그렇게 용량을 크게 올리진 않았는데, 갈수록 조금 그게 거시기 좀 해지네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쯤에다가 일단 하나 잡아주고, 이게 맞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여긴 밀식이야. 여기가. 이게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아주 밀식이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좀 가야 돼요. 옆으로 기대고 있잖아. 기대고 있다는 건 이제 이쪽 아이들도 좀 갈 때가 됐다. 왜냐면 얘가 우선이죠. 얘는 우선이 아니에요. 얘는 없애줘도 돼. 얘만 잘 자리 잘 잡아주면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잡으면 안 되고 저 위로 잡아줘야겠네. 올라가서 한번. 풀러서 조강제
치네.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일단 잡아줬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위쪽에 올라간 거 저거는 날려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잡아만 놨고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거 하나 당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요것도 두 개가 약간 밀식입니다. 그래서 저걸 하나, 뒤에 있는 거 하나 잡아주고, 요거 세 개를 싸그리 없애주고, 저 하나만 딱 잡아주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이 세 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거 하나하고, 요거는 조금 더 올려주고, 저거 하나 받쳐주고 하면 되겠네.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거를 유인으로 좀 잡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연 유인이 될 것 같아요. 자연 유인이 아니라 아주 좋게 유인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풀어주고 올려주고 이 정도 당겨주면 되고요. 여기는 뭐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풀어주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 정도가 여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도도 뭐 간격이 한 30cm 언더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가져가면 되고, 이거 두 개 봐서
이 직선이 안 나오네. 얘도 또 직선이 안 나와. 일단 얘를 먼저 좀 당기고요. 얘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당겨줘야 될 것 같아요. 직선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가 떨어져 있어. 이거 잡을까 그냥? 아이씨 이거 싫어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하나 더 해줄게요. 유인도 잘 될 것 같은데. 유인도 잘 돼.
했네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됐다, 두고. 이거는, 이러냐? 눈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해달았냐? 뭐, 윤을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죠. 웜으로 하나?
벌써 또 단내가 나네요. 충분히 망가질 것 같아. 아이고 덥다. 덥네 더워.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더워서.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또 오후에 나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씩 나눠서 해야지 한 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나무 2개, 3개, 1개, 2개 하면은 벌써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와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4) 9.3 10cm 10.2 10.2 아, 잘 푸고 있습니다. 잘 푸고 있어요. 떨어진 것들 이게 쌀배 띈 것도 있고 그래서
놔두지 말고 가져가겠습니다. 발에 걸렸는데 뭐야? 여기 있다. 또 걸렸다. 이 아래는 눅눅축축합니다. 이 풀숲 아래는. 그러니까 땅이 딱딱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계속 뿌리가, 잔뿌리가 여기 좀 모자라네요. 좀 더 많이 빽빽하게 채워야 됩니다. 풀어봐가. 덥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모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비가 한 20, 30분 온 것 같아요. 나주 지역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잠깐 나가 있었는데, 나갔다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고 막 비 맞으면서 이거를 다 내려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 떨어진 게 없어요.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 잘.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망을 쳐놨기 때문에 또 이게 제가 올라가 있는 거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냥 다 묶어놨어요, 미리. 위로 올려놨다가 내렸다가 올려놨다 내렸다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근데 제가 없을 때 하셔갖고 비가 올 때 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꼭 제가 없으면은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아니, 어제도 비가 예보가 돼 있긴 했는데 안 왔어요, 비가. 오늘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이렇게 비가 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쭉 밑으로. 만약에 제가 있었어도 저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웬만큼 불어가지고는 제가 뭐 태풍급 강풍이 불지 않는 이상은 안 떨어져요, 잘. 지금 떨어진 게 몇 개 있긴 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이거 나뭇가지에서 뽑혀버렸네.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뽑혀버렸어요, 그냥.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가 막 이렇게 막 이 당가지군 이 상태가 뭐 부러지지 않는 한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떨어진 거는 제가 죽겠습니다. 다니면서 한번 주워보려고요. 아직 배 가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안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배 떨어진 게 있으면 좀 주셔야 돼서 자, 아래까지 다 이렇게 쫙 밑에까지. 저 아래는 다 안 내려요. 다 내릴 필요가 없어. 안 내려도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올라가 있어요. 왜? 사과나무가 있어갖고.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하면서 배 있는 거 주워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해가 갑자기 또 떴어요. 해가. 날씨 참 이상하죠. 원래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여기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하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내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치면 되겠다. 그 얘기까지 하고 나갔던 거거든요. 제가 나갔다 올 일이 업로드 하느라고 낮에 해야지, 뭐 더울 때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업로드 하고 지금 온 건데 이렇게 이거는 못 넣겠다. 이건 저쪽에 던져놓을게요. 이렇게 나름 이제 시간을 좀 맞춘다고 맞춘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한 3개? 지금 떨어진 게 3개 정도 되나요, 이거? 아마 나주 지역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 제가 카페에 있었는데 업로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가 문이 막 열리고 막 난리 부르스인 거예요. 이거 방충망을 치고 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해봤더니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물른 거예요. 물른 거 떨어졌습니다. 자. 꼭 제가 없으면은 뭐 일이 나였고, 있을 때는 뭐 망가지는 게 없어. 실예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병원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러 가는데, 서울만 올라가면 연락이 와요. 뭐 차단기가 떨어졌다, 뭐
물이 안 나온다. 뭐, 온갖 여러 가지. 예. 이거는, 이거 떨어진 거를 안 저기했나 보네. 자, 이거 언제 떨어진 거지? 아, 오늘 떨어진 건가 보네요. 다니시긴 다니셨나? 이게 언제 떨어진 건지 모르겠네. 이거 제가 놓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네, 떨어진 거는, 이게 떨어졌어요. 아니면 저기 떨어졌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기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붙어 있던 게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가 여기 지금 이렇게 갔죠. 일로 빨리 옮겨야 돼. 나무가 내려오면서 여기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여기 파이프에 닿잖아요. 미끄러지면서 하고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마찬가지죠. 파이프 쪽에 다 근처에 있는 것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보다 파이프에서 내려오면서 나무가 이게 열매가 달리면서 무거워져갖고 내려오면서 파이프에 닿으면서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지. 바람으로는 웬만하면 잘 안 떨어져요. 종이가 좀 지저분한 거 있죠. 그런 것들만 좀 보면 돼요. 종이가 좀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안에가 골아서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똥 싼 바지처럼 위에 매달려 있는데 아래가 볼록 튀어나온 거 있어요. 요만큼만. 그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낙엽, 요거 이제 그 잎사귀에 묶여져 있거나, 그런 부분으로 이제 묶여져 있어갖고, 이제, 달려있는 그런 형태라 그것도 이제 숙성이 되면서,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다 놔둘게요. 이거 다 떨어진 거예요. 낙과 피해인데, 이거, 놔둬야 되지 않냐. 자, 보세요. 온도가 낮에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7.7도. 지금 확 떨어졌어요, 온도가.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이거 낙과 조사하러 올 건데, 이거 치워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저희는 낙과 조사에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는. 네? 저희가 지금 잡혀있는 게 15,000개인가? 14,000개인가? 15,000개 정도 잡혀있어요. 보험 잡혀있는 게, 조그만 거네. 몇 개나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저기 좀 떨어진 게 있네요. 15,000개 정도, 14,000개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 23,500개 쌌거든요? 그러면, 지금 20%가 떨어져야 돼. 20%가 일단 20% 떨어져야 되잖아요. 20%가 떨어지려면 2만 개 잡고 20%면 2,000개예요. 아니 4,000개. 그쵸? 23,000개니까 4,600개, 한 거의 5,000개 정도 떨어져야, 5,000개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갖고 5,000개를 언제 채웁니까? 예? 보험을 혜택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죠? 그럼 여기 보험 혜택 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착과량 조사 왔을 때, 나는 25,000개 쌌지만, 23,000개를 쌌지만, 있네요, 떨어진 거. 자, 밑에 쪽에 떨어진 게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떨어진 게 아니네. 요거가 떨어진 거고, 요거는 지금 물컹물컹해요. 23,000개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15,000개가 있으니까, 그냥, 한 5,000개 그냥 걸었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15,000개면은, 지금 제가 작년에, 지금 그동안에 평균이 15,000개잖아요. 그러면 20% 뛸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20% 뛸 것이 없잖아. 15,000개 다 잡혀 있으니까. 그럼 바로 떨어지는 거 다 돈으로 환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량이 안 늘잖아, 수량이. 우리는 지금 상태는 뭐,
23,000개지만, 3만 개, 4만 개, 이제, 까지 걸 수 있는 나무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보험 타먹자고, 수량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야, 여기는, 좀 떨어졌네요. 근데 이거, 아까 바람 그렇게 많이 분 거 치고, 이거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이 정도. 뭐 다 떨어져 봤자 한 4, 50개 되려나? 3평에서? 네? 이게 만약에 바람이 떨어지려면 우두두두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다른 데는 떨어진 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요 정도? 지금? 여기가 좀 많이 떨어졌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한 20개? 20개 안짝으로? 요 사이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G하고 H와 사이가. 자. 또 한번 가볼게요. 묶어놨는데, 왜 부러졌어? 또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이 중간에 매달린 것들은 안 떨어졌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만 좀 떨어졌다.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원래 이 아래쪽에 있는 데가 많이 떨어지나요? 이거는 좀 말랑말랑하네요. 얘가. 안에가 썩었는지. 이렇게. 제가 이거 왜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야. 완전히 뽑혀버렸어. 뽑혔어.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뭐, 여기 어디서 떨어졌을 것 같아. 여기 안 떨어졌나? 여기 떨어졌는데? 나무 아래쪽이 원래 더 안 떨어지지 않나요? 바람 영향을 좀 덜 적게 받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쪽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이것도 약간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 제가 계속 이쪽은 아직 나와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뭐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냥 바람에 떨어졌다고 치고, 한번 주워 볼게요. 이게, 아이고, 종이가 다 젖었어. 아마 이런 새 거는 바람에 떨어졌을 겁니다, 새 거는. 그냥 빈 거예요, 빈 거. 그루마를 갖고 나올 거야. 이렇게 많이 떨어진 줄 알았어. 이거 손에 다 못 들고 가.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면 어때요? 여기가 되게 눅눅해져 있는 상태가 돼요. 바람이 안 불면. 이러면 이제 병이 올 수가 있죠. 바람이 불어서 얼른 이거 물기를 말려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여기 있다. 이렇게 버려놨지? 이거 이따 가져가야겠네. 아래도, 여기 보세요. 지금 물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다 쓸려갔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쪽에. 어이구.
요거는 먹었나봐요? 아니네. 깨졌네. 깨졌습니다. 오늘 떨어진 거 아닌가 봐요. 미리 떨어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요만큼 떨어졌네요. 저 밑으로는 없고. 그래도 뭐, 특별하게, 새가 먹은 거는 보이지는 않네요. 떨어진 거 없죠? 안 보여요, 눈에. 저거 안 써줘요. 쌀배, 저렇게 커요, 쌀배가. 아유. 여기도 배는 안 떨어졌네요, 거의. 여기는 거의 피해가 없어, 바람이. 여기 아래쪽은. 여기가 더 지대가 낮아요. 그리고 바람이 절 들어올 수가 없어, 저쪽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많이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이쪽은 조금 바람 더 덜 타요, 저희보다도. 배가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근데 바람이 그만큼 안 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습하기가 쉽다. 바람이 잘 통해야, 이럴 때 바람이 잘 통하면 금방 마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마르면? 금방 마르면 어떻게 되겠죠? 좋죠. 습기가 많이 있으면 안 좋아요. 가수원에 이끼가 끼게 되고,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은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좀 바람이 좀 들어오고, 이쪽은 좀 바람이 좀 불어. 저 아래는 아예 안 들어와, 바람이. 저 망을 지금 다 걷고 싶은데, 내일부터 이제 태풍이 예보가 되어 있어갖고, 그럴 순 없어요. 예. 오늘 밤에도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했으면 제가 그냥 다 걷어버리는 게 맞았는데, 안 걷어놓은 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게 좀 많이 떨어졌으면은 좀 놔두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한 줄에 한 몇백 개씩 떨어졌다 그러면 놔두겠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걸로 5,000개 못 채웁니다. 이거 놔둬서 골아가지고 까치가 먹은 게 더 아까워. 그죠? 지금 까치 방어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놔둬가지고 이거 뭐 피해자사 와도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네? 저희는 그냥 안 돼, 이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15,000개인데 올해 착화량 조사하러 왔어. 근데 나 10,000개밖에 안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네? 그럼 제 수량이 15,000개잖아요. 10,000개 걸렸어. 그러면 20% 빼고 15,000개에서 20%를 빼요. 15,000개에서 20%를 빼. 그 20% 빼면은 15,000개 20%는 몇이냐? 3,000개죠. 맞죠? 그러면은 12,000개. 그러면 2,000개는 제가 피해 본 거예요. 서리 피해. 2,000개 값이 바로 나와, 나한테. 근데 서리 피해는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몇 개나 되나 볼게요. 이거 어제 것까지 같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9, 10, 11, 12, 14, 17개. 18, 19, 20, 21, 넣으면서 할게요. 21개 지금. 어차피 넣어야 되잖아.
22개. 네. 23개. 뭔 소리야, 이거? 24개, 25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3개 떨어졌네, 43개. 그냥 이거 어제 먹은 것도, 어제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43개. 그냥 한 35개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5개에서 34개. 선평에서 아까 그렇게 바람이 불고 했는데 35개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보온 피해 받을 수 있나요? 안 돼.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하우스 파이프의 위력. 하우스 파이프가 튼튼하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피해가 없었으면 뭐 다행인데, 만약에 다른 분들은 피해가 많았다 그러면 월등하게 이게 좋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넣을 것 같아요. 저쪽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넣을까? 이게 금방 조개돼가지고 금방 무르고 금방 분해가 돼요. 날만 좋으면. 그냥 다 넣을게요. 넣어보시고. 봉지가 있는 거라 그냥. 자, 이거는 먹은 거고. 됐습니다. 아이, 많이 떨어졌네. 35개 떨어졌네. 지금 한 45개 넣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계속 넣어줄 겁니다. 일단. 금방 다 부패? 예. 부패 뭐 좋습니다. 부패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